아시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동물 종이 있습니다. 야크는 다른 동물들이 거의 살 수 없는 해발 4,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인한 동물입니다. 한편 야크는 단순히 힘만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야크는 몽골, 히말라야를 비롯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야크는 고기, 우유, 따뜻한 털을 제공하는 것부터 운송, 농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야크 농장의 매혹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 보겠습니다. 네팔, 인도, 부탄, 중국, 파키스탄, 몽골, 심지어 시베리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티베트 야크가 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력이 뛰어난 동물들은 히말라야 산맥과 그 너머의 고지대에서 번성하며 그곳에 사는 공동체의 생계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야크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동물이지만 아마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두껍고 덥수룩한 털 덕분에 영하 40도, 화씨의 추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크는 히말라야의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파른 산비탈도 쉽게 오를 수 있어 험난한 지형을 횡단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야크는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다정한 동물입니다. 이는 이 거대한 동물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입니다. 게다가 야크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 상당히 멀리 있는 위협, 예를 들어 가까이 다가오는 포식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산악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혹독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야크 사육 전략을 개발해왔습니다. 야크가 넓은 목초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는 관행은 가장 널리 퍼진 방목 방식 중 하나이며 가장 흔한 방목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 몽골, 시베리아의 광활하고 험준한 지형은 모두 이 모델의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반유목 방목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들이 계절에 따라 야크 떼를 여러 방목지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기법은 일부 가정에서 사용됩니다. 동물들이 한 지역에서 과도한 방목을 하는 것을 막고 신선한 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기술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부탄의 특정 지역이나 중국 북부 지역처럼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해 집약적인 야크 사육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야크는 울타리나 철망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에서 사육되어 특정 위치에만 머물도록 합니다. 야크 무리는 특히 겨울철에 밀폐된 우리나 보호소에 수용되어 기온과 강수량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야크는 질병과 포식자로부터 보호받는데 이는 개방형 방목 시스템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이 시스템은 야크를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공간이 제한된 지역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이 지역의 야크 사육은 단순한 전통이나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더욱이 야크 사육은 그곳에 거주하는 집단, 특히 티베트족의 문화적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야크는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크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산악지역 여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야크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야크는 힘, 인내, 번영을 상징하며 다양한 축하 행사와 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크는 티베트 문화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종교 의식과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도 야크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고지대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풀과 허브는 야크의 주요 영양 공급원입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악천후나 눈 내리는 날로 인해 방목이 불가능할 때에도 야크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마른 풀, 건초, 보리 껍질을 모아 저장하고 때로는 보호소에 있는 야크들에게 줄 영양이 풍부한 사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역 목동들은 야크들이 넓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넓은 지역을 돌보고 무리의 이동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말을 이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들은 막대기, 밧줄 또는 채찍을 사용하여 야크를 조종합니다. 이러한 도구의 목적은 야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조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야크는 보통 여름철에 짝짓기를 하며 약 9개월의 긴 임신 기간을 거친 후 암컷은 보통 봄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야크는 야크 염소의 일종입니다. 야크는 생계와 온기를 위해 어미의 젖에 의존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야크는 어미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 야크는 어미 곁에 머물면서 건강하고 튼튼해져 무리에서 점차 벗어나 풀을 뜯고 독립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때까지 어미 곁에 머물게 됩니다.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야크 젖을 주식으로 삼아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야크 젖은 지방과 영양소 함량이 높아 추운 고산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크 젖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은 버터, 차, 요구르트, 그리고 야크족의 주식으로 여겨지는 밀크티와 같은 전통 음식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보통 손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진행되며 야크족은 과정 내내 안정을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야크 젖을 채취한 후에는 전통적인 공정을 거쳐 치즈를 만듭니다. 야크 우유는 우유보다 밀도가 높고 지방 함량이 높아 치즈의 농도가 더 진하고 풍미는 진하면서도 약간 시큼합니다. 신선한 우유를 먼저 약한 불로 가열한 후 응고 과정을 돕기 위해 천연 레닛이나 산성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응유가 형성되면 응유를 유청에서 분리한 후 틀에 넣어 눌러 수분을 제거합니다. 그 후 치즈를 건조하고 숙성시키는데 원하는 농도와 풍미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전통 야크 치즈 시르피는 널리 구할 수 있는 식품으로 소프트 치즈와 하드 치즈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하드 치즈의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질기고 오래 지속되며 사탕처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봄에는 야크 털을 빗질하거나 무작위로 뽑아 모아둡니다. 굵은 겉털은 밧줄, 양탄자, 텐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부드러운 속털은 양모로 뽑아 스카프, 스웨터, 담요와 같은 따뜻한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야크털은 실용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소재로 고지대 지역 사회에서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야크 고기는 말리기, 삶기, 볶기, 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야크 고기는 고산지대의 여러 나라에서 주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털북숭이 동물과 관련된 이 산악 민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품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며 영향력 있는 산업 중 하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모험을 떠날 것입니다. 돼지 사육 및 돼지고기 식품 가공 부문, 특히 소시지 생산 산업은 매년 수억 마리의 돼지를 사육, 도살 및 가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 결과 수천억 개의 소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제조, 포장 및 운송됩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의 강점,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식품 공장이 거대한 강철 요새처럼 솟아오르는 거대한 공업지대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본 사람이 거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수백만 톤의 돼지를 가공하고 깍둑썰기하고 결합하고 절이고 가공하여 일상 식사에 사용되는 무수한 품목으로 가공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소시지, 햄, 냉햄, 베이컨, 소시지 생산 라인의 세계입니다. 세심하고 정확하며 기술적인 여정입니다. 각 제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기술, 노동, 엄격한 품질 관리의 결과입니다. 돼지는 도살장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며 원료로 변합니다. 이 원료는 분리, 분류, 세심하게 검사된 고기 블록입니다. 고기의 어깨, 등심, 지방, 껍질, 뼈 등 다양한 부위를 세척, 소독, 냉각한 후 곧바로 냉장 보관합니다.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보관실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 고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다양한 가공 섹션으로 이동됩니다. 적절한 원료의 선택은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인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깨살이나 엉덩이살은 일반적으로 살코기로 간주되며 지방 함량이 적당합니다. 이는 소시지가 지나치게 건조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기름지지도 않게 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고기를 잘게 썰거나 거칠게 으깬 후 지방, 소금, 대두 단백질이나 카제인과 같은 겔화제, 후추, 마늘, 양파, 육두구와 같은 향신료, 심지어 설탕이나 옥수수 시럽과 결합하여 균형 잡힌 맛을 제공합니다. 접착력을 유지하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구성 요소를 차가운 조건에서 초강력 믹서에 혼합합니다. 다음으로 혼합 단계 후에 스토핑 절차가 진행됩니다. 콜라겐 케이싱, 단백질 케이싱 또는 천연 내장을 주입한 후 고기 혼합물을 자동 소시지 충전 장치에 공급합니다. 현대식 스토핑 라인은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매분 수백 개의 소시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소시지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늘려서
여러 부분으로 잘게 자르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큰 선반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이 소시지를 찜통이나 훈제기에 넣습니다. 소시지용 찜통은 수천 개의 소시지를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찜 과정에 필요한 시간은 소시지가 신선한 것인지 훈제된 것인지에 따라 30분에서 2시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훈제 소시지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참나무나 단풍나무를 저온에서 태워 고기의 각 섬유질에 침투할 수 있는 천연 연기를 생성합니다. 이는 독특한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고기를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시지를 훈제하거나 찐 후에는 찬 공기나 얼음으로 즉시 냉각시켜 박테리아의 번식을 방지하고 겉껍질의 견고함과 광택을 유지합니다. 냉각 과정이 완료된 후 소시지는 포장구역으로 이동됩니다. 이 위치에서 로봇은 엑스레이와 광학 카메라를 사용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두께와 품질을 평가합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면 진공 포장 장비나 불활성 가스 포장에 넣어야 합니다. 수축 내부로 개별 포장한 후 판지 상자에 넣고 제품 코드,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깔끔하게 라벨링한 후 최종적으로 냉장 보관하여 시장에 유통될 준비를 하는 고급 제품도 있습니다. 소시지 외에도 중국 소시지는 특히 아시아 국가의 전통 요리에서 잘 알려진 또 다른 돼지고기 제품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같은 그룹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경우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소시지에 사용되는 향신료는 좀 더 전통적입니다. 이러한 향신료에는 마이쿨로 와인, 농축 간장, 흑설탕, 비트 뿌리 주스나 캐러멜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가 포함됩니다. 필요한 건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소시지는 속을 채운 후 상당한 시간 동안 건조되거나 건조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 후 진공 밀봉을 하여 캔을 밀봉하였다. 미국에는 매년 수억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수천 개의 현대식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들은 지평선까지 쭉 뻗을 만큼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영양학, 환경관리 및 직업윤리에 원활한 결합이 필요한 복잡하고 정교하며 정확한 프로세스입니다. 갓 태어난 아주 작은 돼지에서 120kg 넘는 체중을 거쳐 가공 공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거대한 식품 가공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돼지 농장의 경우 모돈을 사육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사육 과정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종, 건강, 번식력을 고려하여 엄선된 모돈은 이 지역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각 모돈의 귀에는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전자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칩은 모돈의 생식 주기를 개별적으로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해진 적절한 시기에 인공 수정을 실시합니다. 정자는 유전 물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 종묘 농장에서 얻습니다.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번식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짝짓기 시간, 복용량, 정자의 출처를 포함하여 모든 단일 규배가 데이터베이스에 공들여 기록됩니다. 임신 약 100일 14일이 지나면 모돈은 별도의 분만실로 옮겨집니다. 이 폐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공기가 잘 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온도, 습도 및 배기가스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고 주고 있습니다. 새끼 돼지는 종종 112, 114마리의 새끼로 태어나며 새끼 돼지의 건강은 생후 첫 순간부터 점검됩니다. 탯줄을 제거하고 귀 번호를 매기고 예방접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우유를 보충합니다. 새끼 돼지들은 생후 첫 3주 동안 계속해서 어미의 모유로 젖을 먹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화 시스템의 점진적인 발달을 돕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 과정이 완료된 후 새끼 돼지는 돼지 농장으로 알려진 별도의 사육시설로 보내집니다. 각 새끼에는 수천 마리의 돼지가 있을 수 있으며 나이와 신체 상태에 따라 더 작은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이곳에서는 축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되며 새끼 돼지와 어미의 온도는 섭씨 28-32도 사이로 유지된다. 동물의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축사 천장의 팬 시스템, 냉각망 및 황이, 파이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공기의 양이 점차 감소합니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고기의 품질과 성장 속도는 주로 사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농장에는 동물 영양 분야 전문가의 승인을 받은 고유한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 콩가루, 미네랄, 비타민, 생물학적 첨가물은 사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사일로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혼합된 다음 시간 단위로 각 먹이통에 공급됩니다. 이는 그램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된 양입니다. 식수로 사용되는 물은 위생적이고 차갑고
박테리아가 없는 물임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 여물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다 자란 돼지는 하루에 최대 6리터의 물을 마시고 2kg 이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귀에 부착하는 센서, 피부 아래에 장착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매일 돼지의 건강을 모니터링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거나 많이 누워있거나 호흡이 곤란한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될 때마다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수의사는 돼지열병, 돼지독감, 돼지귀, 구제역, PRS 등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 시기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마련하는 임무를 항상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적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책임도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하여 항생제 사용은 연방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받아 의무 철회 기간이 지난 후 돼지를 팔기 전까지 투여합니다. 상당수의 농장에서는 환경 고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분뇨와 폐수를 수집하기 위해 미생물 처리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생성된 혼합물은 시스템 내에서 고체와 액체로 분류됩니다. 처리 결과 물은 기준에 부합하며 관계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으로 방출되거나 돼지 우리에서 냉각된 후 고형물은 유기 비료나 바이오가스로 퇴비화되어 농장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다양한 태양 에너지 시스템, 축전지, 스마트 주택 개념을 사용하여 달성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체중이 110에서 130kg에 달하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판매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그 전에는 단백질이 적고 에너지가 풍부한 특화된 음식으로 7에서 10일간 간호를 받습니다. 이는 고기가 단단하고 밝은 빨간색이 되도록 돕고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돼지를 도살장으로 운송할 때 동물이 부상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동 수단에는 청소 및 소독 외에도 펜과 황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살되기 전에 돼지는 정신 상태를 진정시키고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고기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미국의 양돈 부문에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화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번식용 모돔만 사육하는 농장, 새끼 돼지를 젖을 때까지 사육하는 농장, 7-2-4주령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폐쇄된 가치사슬 내에서 각 농장은 사육 가축과 사료부터 관리, 운송, 제품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질병 위험의 심각성이 감소하고 농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며 추적성이 항상 보장됩니다. 요즘에는 스미스필드 푸드스, 타이슨, JBS USA, 시보드 푸드스와 같은 대기업이 전국 수백 개의 농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